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서 여기 갔는데 만약에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젠더 인덱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놓고 이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원래 있었던 거지, 언니. 근데 만약에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놓으면 된다. 맞아. 그래서 제 꼭지는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여기 국가의 역할은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 인덱스 카드가 좋은 게 유동적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왜냐면 저는 지금 여기다가 다 모아놓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다 모아놓는 건데 사실 이것 전체가 다 아티클의 주요 주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글 쓸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만 대해서 읽으면 그 텍스트 다 읽고 나면은 약간 갇힌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 요새 관심 주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을 가지고 기사나 뭐 영화나 책 같은 걸 읽고 그거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다 이렇게 껴두면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주제를 쓸 때 얘를 다 읽어보면 아이디어랑 근거 같은 게 나와. 그리고 철학을 쓰면 좋은 게 이 철학이 하나로 이어져야 글이 완성이 되잖아. 사람들이랑 말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랑 말할 때 이 사람 되게 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뭐 무슨 탄소를 줄이려면 20% 뭐가 저감돼야 되고 이런 팩트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되게 철학적인 기반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랑 아규먼트가 있는 사람들을 난 보면서 되게 똑똑하다 느꼈거든. 그래서 그냥 정보를 계속 획득하는 거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 획득만 하려면 메모리가 그만큼 따라가지도 않고 재미없으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정보 획득해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라고 할 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랑 더 잘 연결되고 소통되고 뭐를 좀 사회 문제나 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가치를 보는 게 사실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철학, 이 주장의 철학의 근거가 뭐냐. 왜냐면 저도 초반에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신문 보면서 힘들었던 게 어떤 사람은 환경에 좋아서 A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똑같이 환경을 좋아서 B, 전혀 상반된 걸 해야 된다고 할 때부터 뭐야? 뭐를 하라는 거야? 이래서 닫아버린 적이 많은데 그게 어쨌든 철학적인 기반이 달라서 주장도 달라지고 근거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식을 잘 확립을 하면은 훨씬 신문 읽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경제 기사도 그래요. 용어 자체는 경제 용어를 외워야겠지만 이렇게 해야 경제가 잘 갑니다라는 것도 사실 철학적인 그게 있는 거잖아. 뭐 자유주의든지 뭐 보수주의든지 등등. 그래서 그 철학을 놓치고 정보만 계속 획득하면은 뭐를 위한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중에 저는 하루에 기사 한 4-5개씩 읽고 하나만 정리는 하나만 해. 하루에 그래도 하나씩 정리?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30분 걸려. 한 번 정리할 때. 그럼 이건 주중에 이렇게 해요. 주중에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넣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티백. 약간 집에 있는 거 활용하는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절대. 재테크학생이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있는 걸 잘 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박스 잘 활용해. 그리고 이제 주말이 돼. 얘네는 이제 주중에 필요한 애들이 어떤 거고. 이 노트는 왜 안 보여줘? 아니 이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 과거? 네, 과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정리를 똑같이 뭐 argument, evidence 그리고 what, why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맷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argument, evidence, principle이 제일 낫겠다. 그리고 question 그거 하나랑 이렇게 고정된 대로 있으니까 이게 통합이 잘 안 돼. 통합이 안 돼. 포스트잇으로 해봤다? argument, evidence, 인사이트 아마 프린시플이랑 합해진 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거를 포스트잇에다 했어도 여기다가 고정시켜버리니까 제가 이걸 통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 목적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려면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가 붙여놓고 연결을 안 시켜. 뭐 그래서 이제 연결시키려고 막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 쓰기 방법으로 시작했다. 왔다. 그래서 이건 잠시 치워두고 이거를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이 박스를 갖고 들고 나와요? 만약에 나는 요새 이거에 꽂혔어. 요새 이거를 펼쳐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포스트잇으로 해도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네 장밖에 안 꽂힌 거 치고 이렇게 하고 뭐야? 짜자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보는 거야. 왜? 아니 이거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어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읽어봐.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난 이렇게 한다. 난 논다. 이렇게 논다. 그리고 셜록 홈즈 OST를 틀어. 셜록 홈즈? 아니 탐정들 보면 막 이렇게 탐정놀이. 이런 줄 같은 거 그것도 있잖아. 단서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내 단서야. 내 몰입을 하는구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단서들이라고 그랬어. 상황극을 하는구나. 좀 창피. 나도. 이거 소개해드려도 될까? 편집을 잘 해봐. 보면서 연결될 것 같은 거에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얘도 있어. 갑자기 이 다른 관계면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내가 네이션 스테이트랑 합치고 싶어. 그럼 얘도 꺼내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막 연결을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서 억지로 연결했던 적은 없어? 아니야. 그래가지고 프린시플이 중요해. 이렇게 이런 추상적인 걸로 해놔야 연결이 쉬워. 그럼 이 프린시플이 다 비슷한,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지문 같은 거네. 그치. 풋프린트. 그치. 풋프린트가 아니야. 풋프린트 동물이야.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이렇게 벌써 재밌지 않아? 이제 봤잖아 이렇게 다. 이것도 필요하면 이제 해. 그 다음에 창피한데 너 준비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네. 아니야. 박스랑 이거랑 이것도 선물 혹시 받을 경험이 살면서 선물도 있잖아. 자기 혼자 이렇게 예쁜 거 받고 박스도 예쁜 박스로. 아니 이거 내 지금 30몇 년 살았는데 이런 박스 한번 맞아? 사면 안 돼. 집에 있는 끈. 그 다음에 이게 1단계 메모였고 이제 2단계 메모는 아이디어 메모.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내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 보면서, 통합해서?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큰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말을 해. 일반화될 수 있는 거야. 민주주의는 갈등에 대한 거고 갈등은 균형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 맥락을 몰라도 이것만 봐도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게. 네. 그리고 이거 갖다가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쓰고 여기에서 필요한 근거가 필요하면은 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는 뭐 1D, 1I, 1A 어디서 봤다는 걸 이제 뒷면에다 쓰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이거네. 전환의 시기, 혼란 사회적 비용은 능력주의에 의해 정당하게 사회적 약자에게 개인적으로 지워진다. 이게 아까 제가 그 소개드린 기사를 공부하고 또 다른 노트들을 연결시켜서 쓴 그 글이거든요. 그래서 C, 1I, 1D. 그는 1D랑 1I에 있는 아이디어를 합쳐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럼 얘는 심플할수록 좋은 건가? 이거 잘 못하는 거야.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뒤에다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전환에 대한 얘기하거나 혼란에 대한 얘기하거나 능력주의 얘기하거나 사회적 약자 얘기할 때 꼬리 물어서 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엄청 흥미롭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쓸 때 이걸로 시작하면은 할 말이 많겠네. 왜냐면 그리고 이건 내 아이디어고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그리고 그러네. 통합적이야. 왜냐면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말고 국가로 어쩌고 저쩌고 다 데리고 와서 근거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철학적 토대는 하나로 움켜쥐고 있고. 그럼 크리에이터들에게 되게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길가에 이따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 그냥 번뜩 스치는 생각들. 그런 것도 써요. 이거는 기사를 본 건 아니고 우리는 깊고 오래 집중한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스스로 사고한 능력 쇠퇴를 의미하고, 그러면 이게 강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불평등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의식이 불평등, 위기 이런 거니까 사실 집중이랑 불평등은 완전 가까운 그건 아니잖아, 관계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다. 그러고 또 힘이 만약에 남는다. 혹시 지긋지긋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잡지가 왜 신문 기사보다 저는 좋은지. 왜냐면 신문 기사는 팩트로 얘기해주는데 얘는 나랑 얘기해주고 너 이거 모르지? 하면서 설명해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문학 얘기도 하고 플루베르의 마담 보바리 주인공 엠마는 자살했다. 그러니까 자살 얘기인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낭만주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화. 이것도 전환기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 전환기에서 초래된 파국.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사회적 약자인 사람이 결국 자살이라는 개인적 비용을 부담을 한 거를 이렇게 소설로도 끌고, 그러면 이제 플로베르 내 동생이 프랑스 하는 사람이니까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19세기 그러니까 아는 거 써보는 거야. 여기도 이런 철학사 사람들 이름을 세모로 썼거든요. 슈나이드먼, 프로이트, 메닝거, 바슬로, 뒤르켐. 뒤르켐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라 신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만약에 걔는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럼 하지 마. 안 돼.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하면 이 사람 찾아보면 돼? 찾아보는 거니까. 아까는 이거의 요점 자체에 중심을 둔 거고, 이번엔 좀 수평적으로 펼치는 연습? 이건 언제 하는 건데? 이건 다 이거 다 힘 메모 남으면? 다 쓰고 힘 남고, 아까 봤는데 저는 이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읽으면서 재밌다고 여기 뛰어들으면 전체 요지를 읽으니까 잠깐 참고 요지 다 기록하고 와서 얘네들을 살펴보는 거야? 살펴보는 만나주는 거야. 거야? 그럼 이 완전 형크펜은 그 끝난 다음에 친 거야, 이거 다? 이게 아마 이거를 쓰려고 근거 같은 거에는 하늘색을 칠하고 주장 같은 거는 노란색을 칠한 걸 거야. 근데 이걸 그래서 읽는 도중에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읽지는 않아요. 그냥 뭐가 주장이고 뭐가 근거인지 구분하려고 읽는 거. 좀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사실 간단하게 읽는 거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글마다 읽는 방식이 글마다 글의 목적이 다르니까 읽을 때도 조금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얘는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의식이 있긴 있는데 그냥 드러내는 글인 거고, 근데 또 다른 글은 엄청 주관적이어서 솔루션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엄청 강하게 말하고 솔루션도 주고 엄청 강한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아규먼트 주장 그대로 쓰고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문제시하는 게 뭔지, 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솔루션 해결하자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철학적 기반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의 질문,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글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뒤에 가서 토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각각 프로랑 콘, 찬성 반대를 써. 찬성 반대를 쓰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르방빵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작가의 주장이야.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르방빵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경제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간, 기회비용이 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다 대고 또 갑자기 아니다, 근데 르방빵 맛있으니까 르방빵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말한 주장이 속에서 안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 맞다, 빵 먹고 사는 거에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경제적이라는 게 밖에서 사 먹는 빵이 결코 싸지 않다. 왜냐면은 그게 재료값이 진짜 싸고 브랜드 비용을 너가 다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싸다고 느껴지는 거는 재료비가 정말 싸기 때문이라서 그런 식으로 써. 그러면은 또 그거를 이유로 재료비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우리는 그래 경제 중요하지, 우리 다 같이 경제성이나 삶의 질이 중요한 건 동의해. 근데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넓게 볼 것이냐라고 서로 토의하듯이 얘기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안 받아봤잖아요. 그거를 해보는 거야, 이런 데서. 그래서 좀 더러워.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더럽게 썼기 때문이다. 그럼 찬성을 먼저 써야 돼? 반대를 먼저 써야 돼? 그거 상관없나? 내 의견이 찬성이면 반대 먼저 쓰고 내 의견이 반대면 찬성 먼저 쓴 다음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먼저 반대 입장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면 그 로직으로는 그게 맞거든. 근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철학이야. 항상 다 똑같은 목적이어도 철학이 다른, 가려는 방법이 다른데 그게 내 철학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철학에 대해서 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냥 아니다 맞다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철학에 대해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좋은 게, 철학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대화가 중단되잖아. 토론할 때 힘든 게 어떤 아젠다가 있어. 그럼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정보를 갖고 와서 얘기해서 상대방 당황시키면 상대방은 이제 당황하고 흥분하니까 격해져서 사실 대화가 토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게 그냥 서로 우리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똑같은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뭘까요? 라고 말하는 대화 연습을. 그래서 만약에 그 르방의 경우에는 결론은 아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경제성은 다 중요한 거 우리 동의를 하는데 경제성은 각자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뭔가 대규모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브랜딩 비용이나 제대로 원산지 표기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대기업 지배 구조인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옵션을 줄 수 있는 거, 어떤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각자의 경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해봐야겠다. 이렇게 끝나는 토론이 사실 좋은 토론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네. 그치, 맞아. 서로 너를 묵살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해보려고. 우리 다 결국 원하는 건 더 좋은 삶 아니냐, 더 좋은 삶을 넌 어떻게 정의하냐, 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성인 돼서는 기르기 힘드니까. 근데 잡지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솔루션이랑 되게 극명한 기준이 있는 글 읽을 때는, 왜냐면은 그런 강한 글을 읽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냥 나랑 그 의견이 다를 때 거부감이 들거나 두 번째 나랑 그 의견이 똑같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넘어가서 토론을 혼자 해보는 거야. 이거 하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건 1시간 걸려. 나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뇌가 되게 유연해질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 어떻게 하실 사람들이 말씀이- 지겨워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계속 똑같은 말인데 정보 획득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얘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판단을 갑자기 빠르게 해야 될 때 이런 생각들을 내가 쌓아놨으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위기에서 나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한강 그분이 한 거 인상 깊다고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시사인에서 나왔어. 진짜? 응. 시사인에서 돈 받은 줄 알겠다. 소년이 온다 쓰면서 말씀. 예쁜 목소리를 읽어줘. 지금까지는 운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행위이며, 이 행위들을 반복하면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 결정을 내리려 애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학은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보고 너무 위로받았어. 처음에 잡지 콘텐츠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막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막 요새 뭐 신문은 뭐 그런 경제, 신문 주식? 뭐 하고 뭐 좋은데 어쨌든 그게 그냥 정보를 어쨌든 최대한 많이 움켜쥐기 위한
난 그렇게 받아들여진 적이 많은데 이렇게 막 철학 얘기하고 소통, 이해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 보고 이런 얘기 영상에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노동자한테 뭐라 하는 거야? 언니 남편 뒤에서 이상한 책 보는 거 같아. 지금 여자랑 남자랑 다 같이 나와. 혼냈어 그래서? 어떤데? 내가 없는 거 봐야지 뭐. 좋다. 완전 정신없고 좋다. 너네 범인 나 정신없.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거 정보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 모닝글로리 인덱스 카드인데요? 인덱스 카드 모닝글로리 어디서 사셨어요? 서울대 협동조합. 서울대 협동노동조합점. 협동조합. 협동조합. 아니 이게 포스터를 해야 될거 협동조합점에서 산 인덱스 카드 모닝글로리 7mm A7 나보고 분량 맡다고 뭐라고 하더니 향균